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티-VM에 관련된 악성 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적 분석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cmd 명령을 제외한 아무런 행동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CNC 서버가 없어져서 더 이상 할 행동이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종료될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64비트에만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apt 공격처럼 잠복 기간이 있다든지.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안티-VM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환경이 샌드박스이거나 가상머신, 버추얼박스 VM의 경우에 실행되지 않도록 공격자가 조건을 걸었을 경우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엑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안티-VM에 해당됩니다. 그 전에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로 파일레스 악성 코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파일 없이 동작하는 악성 코드인데, 실제로 동작하는 악성 코드가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악성 코드들은 메모리에서, 실행 중의 메모리에서 언패킹을 하든지 아니면 디코딩을 해서 실제 악성 코드가 나옵니다. 그게 그 주소로 이제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이미지 베이스 있죠? 기존 이미지 베이스로 교체를 합니다.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베이스를 교체합니다. API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수 대입하는 것처럼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일일이 한 글자 한 바이트씩 교체를 합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create process internal 함수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설정한 이유는 여기 cmd.ex를 자직 프로세스로 생성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함수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 스택을 사용해서 어디서 이 함수를 호출했는지 추적을 했고, 여기 보시는 405803에서 호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소의 로우 포맷, 즉 p 포맷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p 포맷에 있는 로우 포맷 주소가 메모리에 로드가 되잖아요, 그대로. 반대로 여기 메모리에 있는 로드 주소를 가지고 로우 포맷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CFF Explorer는 그걸 정말 간단히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803을 입력하면 44C03이라고 나오는데, 이 주소의 명령 코드하고 여기 있는 명령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도중에 이미지가 교체됐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지 베이스에 하드웨어 브레이크 쓰기를 걸었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의 기능은 만약에 여기 있는 메모리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고, 제일 처음에 0으로 전부 다 초기화한 후에 어떤 이제 MZ 부죠, P 포맷을 여기 0으로 초기화한 곳에 덮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 베이스 주소부터 새로운 P 포맷이 써지고 있죠. 이것을 추출하고 IT를 수정하게 되면 실행이 가능한 EX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hashMyFiles라는 해시 도구로 첫 번째 파일과 그 다음에 추출한 파일을 비교하면 해시가 서로 다릅니다. 즉 서로 다른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실습한 파일은 바로 이 first.ex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름을 변경한 파일입니다. 이걸 x32dbg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로 이동이 되겠죠. 여기서 실행하기 전에 create process internal w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멈출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예외가 걸립니다. 예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애를 처리하기 위해서 확연 설정 예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 XCTBG에서 에러를 알아서 처리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멈췄죠.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호출 스택을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 first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커널에서 호출한 곳이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실행한 프로그램에서 호출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지금 coreex가 있습니다. coreex가 지금 create 프로세스겠죠. 왜 이렇게 create 프로세스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coreex를 했냐면 안티바이러스를 우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호출한 겁니다. EX를 보면 지금 create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 발표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의 주소가 ffd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CFF Explorer로 원래 명령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이렇게 어드레스 컨버터 있죠. 어드레스 컨버터에 405803에서 이미지 베이스 주소를 뺀 5803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345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FFD0이죠. 서로 명령어가 달라요. 그래서 도중에 이미지 베이스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베이스가 교체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미지 베이스 주소에서 덤프에서 따라가기 누르신 다음에 이 4D 있죠. 4D를 클릭하신 뒤에 하드웨어 쓰기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부팅을 하시면 이렇게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한 곳에 멈춥니다. 지금 멈췄죠? 여기 하드웨어 중단점 쓰기 적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멈췄고 EX가 이미지 베이스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덤프에서 따라가게 누르신 다음에 F8번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값이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F9번을 누르면 또 하드웨어 중단점 적중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멈춥니다. 여기서 지금 주소를 보면 0으로 다 초기화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4D가 써졌기 때문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윗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니라 메모리 썼다는 소리인데 바로 위에 EX 그리고 DL 있죠. EX가 이미지 베이스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DL이 ECX 주소에 있는 1바이트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ECX에 무슨 데이터가 있겠네요. 덤프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여기에 보이시죠? P 포맷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떠도 되고 이걸 파일로 저장이 되고 아니면 다시 create 프로세스가 걸릴 때까지 플레이를 눌러서 이번엔 프로세스 해커를 이용합니다. 프로세스 해커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미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first.ex를 클릭한 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이미지 베이스 주소를 클릭해서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저는 이 P 언매퍼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IAT를 수정할 겁니다. IAT를 왜 수정하냐면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봐보면 IAT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깨져 있는 상태예요.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IAT를 복구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IT가 있는 원래 주소가 이미지 베이스 주소잖아요. 여기 이미지 주소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second.ex로 파일을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소프트에 있는 hashmyfiles라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게 되면 해시를 자동 계산하게 되고, 만약에 같게 되면 서로 색깔을 묶어주게 되는데, 같은 색깔을 묶어주게 되는데 서로 다릅니다. 눈으로 봐도 값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IIT가 깨졌던 걸 확인해 보면 이번 IIT가 복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실행했던 자가 파일 삭제가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실행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안티V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